그래도 뭐라도 받았잖아. 시골집은 내가 맡아. 언니의 차가운 말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사흘째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오자 가족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거든요. 제 이름은 최은정, 52살에 은퇴한 간호사입니다. 평생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죠. 큰언니는 도심의 고급 아파트를, 둘째 오빠는 번화가의 상가 건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 몫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그것도 허물어져가는 초가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낡은 집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오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몇 번이고 팔자고 했는데 완강히 거부하시더라고. 그 순간 이상한 의문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실용적인 분이셨는데 왜 그 무너져가는 집만은 그토록 고집스럽게 지키려 하셨을까? 언니, 정말 그 집밖에 안 되는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아버지 간병한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특별 대우는 없어. 언니의 목소리에는 동정심 한 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킨 건 저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고 있었던 것도 저였고요. 하지만 그 모든 정성은 산골의 폐가 한 채로 보상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유독 그 초가집에 대해서만은 이상하게 간단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의 집은 은정이에게 딱 한 줄이었습니다. 다른 항목들과 달리 주소나 평수, 가격 같은 세부 사항은 전혀 없었죠. 마치 급하게 적어 넣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집에 숨겨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가족들은 제 결정을 비웃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처분해버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정말 혼자 가는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친구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며칠 뒤 새벽 첫차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4시간이 넘는 긴 여행이었죠. 버스가 도심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창밖 풍경이 점점 낯익어졌습니다. 구불구불한 산등성이 깊은 계곡 사이로 흐르는 맑은 개울.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들이었습니다. 은정아, 저 산 너머에 우리 집이 있단다. 25년 전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가리켜 주셨던 그 산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깊은 곳에 집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표정이 남달랐어요. 그냥 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소중한 것을 전해주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버스에서 내린 곳은 작은 시골 터미널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한산해진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마을 입구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빤히 보시더니 다가오셨습니다. 어머, 혹시 최참봉 댁 은정이 아니냐? 깜짝 놀란 저를 보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최참봉은 아버지의 호였어요. 이 깊은 시골에서 저를 알아보시다니
아이고, 맞구나. 눈썹이 똑 닮았어. 내 아버지 참 성실한 분이셨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는데 할머니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재산 얘기만 했는데 이곳에서는 누군가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럼, 산 너머 외딴 집 말이지? 요즘도 가끔 연기가 나는 걸 봤는데, 그게 내 아버지였구나.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는 가끔씩 이곳에 오셔서 며칠씩 머무셨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뭔가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얼 하셨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을 어귀에서 집까지는 한참을 더 걸어야 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길은 완전히 막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꾸준히 다닌 흔적이 보였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이 길을 혼자 다니셨구나. 30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초가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양호했어요. 지붕은 일부 깨졌지만 여전히 든든해 보였고 나무 기둥들도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오래된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저절로 피어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버려진 집인데 왜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문고리를 돌리니 뜻밖에도 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내부는 깨끗했어요. 먼지는 쌓여 있었지만 최근까지 누군가 관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면서 창문 너머로 석양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집에 남겨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고. 삐걱, 삐걱. 집안을 둘러보던 중 유독 한 곳에서 나는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마루 한가운데 다른 곳과 달리 발을 디딜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났거든요. 처음엔 그냥 오래된 집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꾸 귀에 거슬렸어요. 마치 아래에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은 소리였죠. 뭔가 이상해. 무릎을 꿇고 마루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른 마루판과 달리 그 부분만 미묘하게 색깔이 달랐어요. 그리고 가장자리에 작은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손가락을 홈에 넣고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루판이 움직였어요. 어머, 이게 뭐야? 마루판을 완전히 들어 올리자 그 아래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낡은 천으로 쌓인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상자를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웠죠.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나무 자체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천을 걷어내니 오래된 오동나무 상자가 드러났어요. 뚜껑에는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다행히 열쇠는 상자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여기에 뭔가를 숨겨두신 거구나.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 여러 권과 편지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제 이름이 적힌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의 친필이었거든요. 은정아, 내가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편지를 읽는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가장 믿음직스러워서 이 집을 맡겼다. 다른 아이들은 돈만 생각하겠지만 너는 다를 거라 믿었다. 다음 문장에서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 안에는 내가 평생 간직한 마을의 기록과 자료가 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일제강점기 때 항일운동을 했던 분들의 증언과 자료들이다. 수첩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의 인터뷰 내용, 숨겨진 역사 이야기, 그리고 사진들까지. 김만수 할아버지 증언 1943년 겨울 일본 헌병이 마을에 와서 박영숙 할머니 이야기 독립군에게 쌀을 몰래 갖다 준 일.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어요. 잊혀질 뻔한 역사의 산증인들이었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이 땅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기를 바란다. 돈보다 훨씬 값진 것들이다.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것은 낡은 집이 아니었어요. 역사를 지켜내라는 사명이었던 거죠. 상자 맨 아래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은정아, 이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할 테고. 하지만 옳은 일이란 그런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제 곁에서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기록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설령 가족들이 반대해도 말이에요.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역사 기록이라고? 큰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감정평가부터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둘째 오빠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웃기지 마, 은정아. 그거 팔면 돈이 될지도 모르잖아. 요즘 골동품이나 옛날 문서들 수집가들이 비싸게 사간다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이건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도 그게 아니었고. 아버지 뜻? 언니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하셨어? 갑자기 무슨 역사 보존이야? 사실 언니 말이 맞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편지와 수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가 있어. 이 기록들을 세상에 알리라고 하셨어. 편지? 그게 진짜 아버지가 쓰신 거야? 오빠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성실한 가장이었을 뿐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며칠 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언니가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최은정 씨 유산 분할은 이미 끝났지만 새롭게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재산이 아니에요.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마을 사람들의 기억이고 역사의 증거예요. 그런 감상적인 얘기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오빠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박물관이나 연구소에서 얼마에 사갈지 알아보라고. 우리도 상속세 때문에 빚이 있다고. 언니도 거들었어요. 은정아, 내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아버지 자식은 우리 셋이라고. 그 순간 저는 혼자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돈만 보였죠. 소송할 거야, 은정아. 언니가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 자료들 처분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17살에 독립군 연락책을 했다.
일본 헌병에게 잡혀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동료들을 팔지 않았다. 박영숙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독립군들을 위해 밤마다 산길을 오갔다. 쌀과 소금을 등에 지고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돈으로 바꾸라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이 소송을 걸어도 상관없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이 기록들은 절대 팔지 않겠다고. 수첩 속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옳은 일이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찬성한다고 옳은 것은 아니고 혼자라고 틀린 것도 아니다. 이건 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의 말을 적어둔 것이었어요. 마치 저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말씀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은정아, 포기하지 마라. 내가 옳다. 내일부터는 정말 혼자서 싸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 소중한 기록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효도라고 생각했거든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족들과의 법정 다툼은 길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길을 찾았죠. 먼저 마을로 다시 내려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기록을 보여드리니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최참봉이 이런 것까지 다 적어뒀구나. 김만수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 이야기를 누군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였는데 정말로 기록해 주셨네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결정에 힘을 보태주셨죠. 은정 씨,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이런 귀한 자료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실 텐데 마을에서도 함께해요. 그렇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료 외에도 추가로 증언을 모으고 사진을 찾고 당시 사용하던 물건들도 수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소개됐습니다. 한 간호사가 지켜낸 마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요.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립박물관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최은정 씨, 이 소중한 자료들을 시립박물관에 기증해 주시면 영구 보존하겠습니다. 물론 기증자의 뜻에 따라 전시관도 별도로 마련하고요. 저는 박물관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세상에 알리라는 건 말이에요. 초가집도 마을과 협력해서 보수했습니다. 마을 목수 할아버지들이 자원해서 도와주셔서 기억의 집이라는 작은 전시관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정작 가족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마을 사람들, 박물관 관계자들, 그리고 이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아버지, 해냈어요. 그날 밤 기억의 집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한 달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언니와 둘째 오빠가 기억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전시를 보면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은정아, 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정말 몰랐어. 미안하다. 오빠도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옳았어. 이걸 돈으로 바꿨다면 정말 후회했을 거야.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언니, 오빠, 고마워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뭉친 거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기억의 집에는 매일 방문객들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르신들의 옛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마루에 앉아 있으면 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제 곁에서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잘했다, 은정아. 내가 진짜 주인이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도 땅도 아니었습니다. 옳은 일을 끝까지 지켜내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로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내는 사랑이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상속이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받는 것이라는 걸요. 바람 속의 집은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뵐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